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발표를 맡게 된 파블랑공의 임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한창 지루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네 번째 발표인데요. 오늘 저는 유일하게 기업의 입장에서 왔고요. 파블랑공에 대한 소개는 사실 발표 내용이 없는데, 그래도 파블랑공 이름 들으면 뭔지 모르겠잖아요. 다른 무슨 연구원 하면은 뭐 하는지 알겠는데 파블랑공 뭐 하는지 모를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파블랑공은 지금 여러분 드론 아트쇼 요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드론 아트쇼 보신 분 계세요? 네, 드론 아트쇼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그 갑천변에서 대전 무슨 세계 무슨 그걸 축제 그 기념한다고 대전 저기 엑스포 광장에서 아트쇼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파블랑공에 이제 썼었고요. 그런 외에 또 드론 배송하는 거, 드론 배송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으로 배송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되지만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잘 이겨내기 위해서 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UAM이라는 단어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도심 상공위를 이제 전기 추진 비행기들이 날아다니게 하겠다라는 것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비행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비행기들이 안전하게 날아다닐 수 있게 관제하는 것들, 그럼 관제하는 시스템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드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R&D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여러분이 하늘, 그다음 드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담고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잠깐 제 소개 드리고 그다음 하늘, 드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 소개 드렸던 것처럼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늘 좋아했고요. 그래서 늘 항공우주공학과를 계속 지금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를 나왔고, 그다음 이제 석박사 때 이제 대전에 내려와서 카이스트에서 석박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다른 정출연하고 좀 다르게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일종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다른 정출연들은 일종의 과학에 가까운 좀 새로운 실험을 하고 연구하는 곳이라면,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무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연구소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드론이라는 거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밀유도 폭탄, 그다음 여러 대 무인기들이 같이 몰려다니는 일들, 이런 것들 연구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한 7년 정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파블랑공이라고 하는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아트쇼, 드론 배송, 그다음 여러 가지 항공기들을 관제하는 그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다른 또 기초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하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때만 해도 하늘이라는 것에 꽤 많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것들, 뭐 사이버 세계가 발전을 하면서 하늘에 대한 동경심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인류는 예전부터 이 절대자를 생각할 때 하늘의 상징성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 시대의 어떤 그런 제사들을 보면 뭔가를 태워서 이제 연기로 날린다거나, 그래서 향을 맡는다거나 해서 뭔가 하늘에 뭔가 절대자가 있지 않겠느냐.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들이 다 하늘에 대해서 뭔가 상징성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은 아직도 하늘을 나는 것들을 동경하죠. 우리는 아직 이 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늘 나는 것들을 동경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언맨을 저 처음 봤을 때 정말 박수를 치고 영화를 봤었는데, 날개도 없이 막 날아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하늘 나는 것을 분명히 동경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신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다에달로스, 또 이카로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욕심, 자만, 결과, 뭐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하늘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왼쪽에 보시면 바다도 있고 땅도 있고 이제 밤 하늘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간에 이제 하늘이 있어요. 하늘은 바다 위에도 있고요, 땅 위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표현을 바다와 땅을 하늘이 품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사진을 우주에서 보시면 파란 이제 하늘이, 지구가 보이잖아요. 그 파란 지구가 결국에는 이 하늘이 덮고 있는, 공기가 있는 그 하늘이 파랗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블루마블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늘은 아까 이제 우주 시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주로 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가지는 어떤 철학적인 상징성, 물리적인 상징성,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에 대한 관심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이자 과학자이자 철학가이자 이런 천재가 있었죠. 물론 그 사람이 하늘을 나르는 장치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양을 보시면 지금의 항공기하고 매우 유사해요. 헬리콥터도 비슷하고 비행기도 비슷한데 이미 이런 것들, 하늘을 날기 위해서 고안했던 이 비행 장치들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사람을 가장 먼저 하늘에 띄워 보냈던 거는 열기구였죠. 이 열기구 같은 걸로 사람은 비로소 하늘을 날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항공기 같은 거, 우리가 동력 비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동력 비행이 가능한 것은 첫 비행은 1903년 라이트 형제, 여러분 알고 계신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수행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불과 이제 100년 조금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기의 역사죠. 그래서 사실 100년밖에 안 됐던 10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아주 많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장치 중에서 오늘은 저희 드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드론이 개발된 역사를 따지고 보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뭐 열기구를 무인화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은 다 처치하고서라도 드론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 시대에 비행하는 것들 과정을 보면 보통은 유인기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라이트 형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 거기서 시작을 하고 그것이 이제 무인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사람이 가장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똑똑하기 때문에 가장 불확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하지만 사람이 먼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이 데이터가 막 쌓이죠. 데이터가 쌓이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트라이 앤 에러 방식으로 계속 뭔가를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무인화 기술을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이어서 무인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드론도 역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자, 드론이라는 거는 세계 제1차 대전 때부터 많이 활용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유도무기 같은 것, 전쟁에서는 상대방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유도무기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때 무인기가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불과 한 10년 정도 전부터 드론이 갑자기 이제 뭔가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석박사 때 할 때만 해도 대중화가 되기 전이었는데, 드론이 대중화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석박사 때 무인기를 만들려면 항공기에 들어가는 컴퓨터만 이 앞에 있는 인형만 했었습니다. 이 인형만 했기 때문에 항공기가 매우 커야 됐고요. 그래서 연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전자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가 매우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용하는 드론에 들어간 컴퓨터는 여기 보시는 레이저 포인터만한 걸로도 컴퓨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됐기 때문에 이제 드론들이 쉽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하니까 어려운 알고리즘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를 해서 하드웨어에 넣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드론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면서 이런 비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아직 드론이 조금 더 대중화되려면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왜 중요하냐면, 드론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잘 많이 활용이 되려면 오래 떠 있어야 되거든요. 오래 떠 있어야 되려면 좀 에너지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배터리를 가장 많이 쓰죠. 화석 연료로 쓰는 거는 시끄럽고 위험하기 때문에 잘 안 쓰려고 하고요. 배터리로 하는 전기 드론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지금 배터리로 하게 되면 날개가 안 달리고 이제 프로펠러만 있는 그런 멀티콥터 형식의 비행을 하게 되면 짧으면 20분, 뭐 길어봐야 50분 정도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행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이게 한 2시간, 3시간 비행할 수 있다고 하면 드론은 보다 우리 곁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라는 큰 장벽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있는 인공지능도 많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오늘 처음 얘기할 때 챗GPT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챗GPT 같은 것들, 인공지능 기술은 많이 발전하고 있죠.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게 드론에 접목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경험하고 있는 AI 기술들은 대부분 지상에 있는 대형 서버들, 슈퍼컴퓨터가 됐든 여러 가지 GPU가 달린 컴퓨터가 됐든
그런 서버 단에서 돌아가는 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근데 드론은 작아야 되거든요. 날아다니려면 무조건 가벼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컴퓨터를 가져갈 수 없고요. 그래서 작은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돌릴 것이냐라는 벽이 하나 남아 있고, 또 하나는 무선 통신입니다. 뭐 그냥 들어온 북한 무인기처럼 그냥 날리고 난 모르겠다라고 하면 통신이 안 돼도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드론을 사용하려면 통신이 계속 돼야 돼요. 저 멀리 날아가고 있는 드론이 계속 통신이 돼야 잘 되고 있는지, 아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명령을 실시간에 내릴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무선 통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5G, 6G, 뭐 우주 인터넷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드론에 접목하기에는 조금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좀 많이 더 발전되고 나면 드론은 보다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가장 기본이죠.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드론이 막 날아다니다가 나한테 온다. 그럼 우리가 다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중시 여겨야 되고요. 이런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공우주공학에서는 시스템 설계라는 것들을 합니다. 항공우주공학은 다른 일반 과학과 다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융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제 4대 역학이 있는데요. 뭐 수학 이런 건 당연히 배우는 거고, 뭐 고체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뭐 동력학,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의 역학을 다이나믹스를 다 배웁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도 부족한 것이 이제 항공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접목돼야 되기 때문에 이 항공우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융합하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드론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에 알려드리고, 뭐 과목 하나 잘하는 거 이런 것보다 여러 과목을 두루두루 잘하고 그런 것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드론이나 항공우주공학에서는 좋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드론은 이제 하늘에서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늘에서만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미 화성에서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죠. 인저니티라고 하는 탐사 드론이 이미 화성에 가 있고요. 기존에는 탐사선들이 다 바퀴 달리고 천천히 초속 몇 센치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런 드론이 하늘에 이제 화성에 날아다니면서 그 천천히 가는 애가 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드론이 떠서 자 저기 가면 좋겠는데 라는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곁에서 날아다니는 드론뿐만이 아니라 우주에서도 날아다니는 드론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여러분 시대는 열릴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과 드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